안녕하세요. 복더이TV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 것 같은데 제가 준비하고 싶은 영상이 정말 많고 많이 올리고 싶은데 본업이 중개업이고 아시다시피 제가 혼자 근무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잘 나지 않아요. 4월 말에는 월 말이라서 워낙에 월말에는 잔금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월말이라 바쁘고 5월 달에는 이제 또 연휴가 있어서 그런지 또 정신없는 시간들을 보낸 것 같아요. 어쨌거나 오늘은 공동중개 관련된 이야기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우리 부동산을 운영하시다 보면 내가 혼자서 내 물건에 내 손님을 붙여서 이렇게 단독 중개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부동산하고 같이 중개를 하는 일이 정말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다른 부동산하고 중개를 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영상 보시면은 되게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물건지 부동산이 있고 손님지 부동산이 있는데 말 그대로 물건지 부동산은 매물을 갖고 있는 부동산이고요. 손님지 부동산은 손님을 모시고 가는 부동산입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이제 둘이 공동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계약서는 물건지 부동산에 가서 쓰고요. 물건지 부동산이 물건 매물하고 좀 멀리 있는 곳이다 하면 손님지에 와서 쓸 수도 있는데 대개는 물건지에 가서 계약서를 씁니다. 잔금날도 물건지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 현장에 가서 현장 안내를 하게 될 때에도요. 손님지보다는 물건지 쪽에서 손님한테 브리핑을 많이 해주세요. 이게 기본적으로 공동으로 진행을 할 때 기본 사항이고요. 우리 물건지 부동산이든 손님지 부동산이든 서로 간에 지켜야 하는 에티켓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상대방 부동산 손님에게는 명함을 주지 않는다입니다. 간혹 현장에 나가면 저희가 나름 영업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손님을 만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명함을 건네면서 인사를 하는 일인데요. 이렇게 상대방 부동산한테는 절대로 내 명함을 줘서는 안 돼요. 그리고 상대방 부동산이 소장님 명함 한 장만 주세요 라고 하거나 소장님은 어디 부동산이세요? 라고 문의를 해도요. 어디 부동산이라고 말을 하거나 명함을 줘서는 안 돼요. 이럴 때 가장 현명한 답은 저한테 필요하신 거 있거나 문의하실 일 있으시면 여기 부동산 소장님 통해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간혹 상대 부동산이 저희 손님한테 명함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분도 이제 이런 에티켓에 관한 내용을 잘 모르시거나 아니시면 초보분들이 간혹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인데 무의식적에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명함을 건네게 되면 저희가 이렇게 명함 주시면 안 돼요. 저희 손님한테 주시면 안 되죠.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명함을 제가 먼저 손님이 받기 전에 제가 먼저 받으면서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챙기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나서 뭐 이제 뒤에 가서 얘기를 하시던 나중에 얘기를 하시던 일단 현장에서는 그냥 명함을 건넬 때 제가 받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하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그리고 우리 손님지 부동산에서 물건지 부동산에 간혹 하는 실수인데 예를 들어 6시까지 현장에서 만나기로 했다 이렇게 약속이 잡아졌는데 손님이 갑자기 펑크를 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반드시 물건지 부동산에 전화를 해서 소장님, 실장님 너무 죄송하게 됐습니다. 손님이 사정이 생겨서 오늘 방문을 못 하실 것 같다고 하네요 라고 꼭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물건지 부동산에 이러한 사정을 모르고 가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6시에 만나기로 했으니까 6시 5분 정도까지 기다리고 10분 정도까지 기다려다 보다가 안 오시면 이제 전화를 하는데 그제서야 아이고 죄송해서 어떡해요. 오늘 손님 못 온다고 했는데 내가 깜빡했네.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 물건지 부동산 소장님도 시간을 내서 와주신 거고 본인의 손님하고도 약속을 6시에 올라갈게요. 집 보러 올라갈게요. 6시에 방문 드릴게요. 이렇게 약속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분의 신뢰도도 깎여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못 오시게 되면 꼭 미리 물건지 쪽에다가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이 물건지 부동산하고 A라는 매물을 보게 됐는데 이 A라는 매물 임대인 매도인 분이
나중에 저희 부동산에다가도 매물을 내놓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작업을 한 게 아니고 정말 우연치 않게 지나가시다가 여기 부동산이 있네 하면서 들어오셨는데 저희 부동산이었어요. 저희 부동산이었던 거예요. 이런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이럴 때에는 매물을 접수받는 즉시 이 해당 물건지 부동산에 꼭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아, 소장님, 우연치 않게 임대인분, 매도인분이 지나가시다가 들어오셔서 저희 부동산에다가도 매물을 내놓고 가셨어요. 이렇게 꼭 얘기를 해주시고, 혹시나 이제 이 매물이 이제 나한테도 나왔기 때문에 내가 단독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는데, 이 물건지 부동산하고 처음에 같이 봤던 손님이 이 부동산에 계약을 하겠다고 하면 반드시 이 물건지 부동산하고 공동으로 진행을 하셔야 돼요. 처음에 이 손님을 모시고 갔을 당시에는 나한테 매물이 접수가 된 상태가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건지 부동산하고 같이 계약을 하시는 게 예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렇게 물건이 해당 부동산에서 보고 난 뒤에 접수가 되면 그냥 접수된 거 유무 상관없이 그냥 같이 중개를 하는 편입니다. 그게 마음이 가장 편한 것 같아서 당장 저도 양타로 하게 되면 중개보수 쪽이나 이런 면에서 금전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이득이기는 한데 마음이 편한 게 저는 오히려 좋아서 그냥 양쪽을 공동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리고 간혹 얌체 부동산이 있는데 정말 얌체 부동산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특정 해당 그러니까 물건지 부동산하고 매물을 보러 가게 되면 동호수를 알게 되잖아요. 아니면 상가라면은 정확한 지번을 알게 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 이 해당 매물을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정 동,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특정 동, 특정 층에만 매물 광고를 붙이거나 DM을 보내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매물 확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얌체짓 하시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통이라고 하죠. 내 직접 매물이 아니고 다른 부동산으로부터 받은 매물에 대해서 내가 광고를 내고 있는데 다른 부동산에서 손님지 부동산에서 계약이 가능한지 문의를 했어요. 이때에는 반드시 이게 내 직접 매물이 아니고 다른 부동산도 같이 연계되어 있는 부동산이라서 계약을 하게 되면 우리 셋이서 중개보수를 나눠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미리 꼭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런 얘기 없이 계약까지 진행이 되고 잔금까지 치르고 나중에 중개보수를 받는데 사실은 그게 내 매물이 아니고 다른 부동산도 있는 거라서 우리 셋이 나눠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기분 좋을 부동산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진행하시기 전에 교통매물이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고 간혹 이런 일이 있기는 하는데 손님지 부동산, 그러니까 손님지 부동산 손님이 저희 부동산에 오셔가지고 계약을 저희 쪽에서 쓰고 싶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간혹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에는 꼭 반드시 그냥 손님지 부동산에다가 얘기를 해서 저희 쪽에서 그냥 진행을 하고 중개보수 나누는 걸로 제가 진행을 해봐도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희가 이 중개업을 하면서 공동중개할 때 지켜야 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쉽게 이야기를 해보면 상대방 부동산이 나한테 그렇게 행동을 했을 때 내가 기분이 조금이라도 상할 것 같다 하시면 안 하시거나 부동산 쪽에다 먼저 얘기를 해서 양해를 구한 다음에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진짜 당장 이 눈앞에 이 계약 하나 때문에 다른 중개업소하고 사이가 틀어지게 되면 이득보다 손실이 훨씬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중개할 때만큼은 꼭 예의를 지키고 상대방이 이렇게 할 때 내가 기분이 나쁠 것 같다 하는 것들은 안 하면은 오랫동안 가늘고 길게 중개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공동중개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다음번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